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래 테슬라 월가 속보 뉴스 7월 1일 월요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어로도 테슬라였습니다. 여러분, 미즈놀 저희가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 뉴스 이외에도 테슬라 특별한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했거든요.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딴 데 가지 마시고, 딴 데 갔다가 다시 와서 꼭 들으세요. 자, 일단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2분기 딜리버리 발표가 있잖아요. 기대치가 상당히 낮고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 테슬라가 또다시금 급등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시가총액이 많이 좀 줄었네요. 오늘 6.05% 상승했고요. 애프터장에서도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애프터장에서 지금 0.06% 지금 가고 있거든요. 자, 테슬라가 뉴욕 증시에서 전거래 대비 6.05%, 5거래일 연속 상승, 종가 기준으로 200달러 선을 넘어 다시 넘긴 것이 지난 3월 1일 이후 4개월 만인 거 아십니까? 자, 테슬라는 전기차 수요 감소와 중국 경쟁 업체들의 압박으로 일부 모델 가격을 인하하였으나 차량 판매는 그만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죠.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8% 줄어든 43만 9,300대의 전기차를 출하한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자, 이대로라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판매량이 감소가 됩니다. 블룸버그는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의 부재와 대대적인 직원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는데요. 자, 웰스파고의 IB에 따르면 이날 보고서에서 가격 조정이나 새로운 모델 출시 외에는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릴 다른 수단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면서 고춧가루를 뿌렸지만 너는 뿌려라, 나는 간다 하고 오늘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면서 테슬라를 단기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전술적 아이디어 목록에 추가했으나 투자 의견 비중 축소를 유지했습니다. 누가요? 웰스파고가. 자, 2분기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 전망에도 투자자들은 8월 8일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긍정론자인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IB는 최근 보고서에서 8월 8일 로보택시 데이가 테슬라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촉매자가 될 거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에 도달할 열쇠는 자율주행으로 최신 버전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 제품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내 FSD 테스트를 통해 전환점을 돌고 있다. 전환점 밑줄짝. 자,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의 선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8.46% 늘어난 161만 3천 대의 순수 전기차 등을 포함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3인방 샤오퐁 리오토 또 판매량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BYD도 이렇게 잘 나왔으니까 테슬라도 생각보다 잘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오늘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오늘 테슬라에 대한 호재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전에 쇼츠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여러분 폴리스카들이 테슬라로 계속 전환하는 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로 계속 전환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많아졌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오늘 163밀리언의 계약을 하는 기사도 떴습니다. 메가팩. 와우. 자, 이 모든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테슬라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다우는 플러스 0.13, 나스닥은 플러스 0.83, S&P 500은 플러스 0.27, 러셀은 마이너스 0.84로 마무리된 오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자, 일단 S&P 500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보자면은 M7 주식 을 제외하고는 피바다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미즈놀의 계속되는 스탠스는 뭐죠?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는 M7 AI 반도체만 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다가 좀 눌림목 받고 가다가 눌림목 받고 해도 얘네가 딴 데 가지 않고 얘네만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오늘 국채 금리 얼마나 급등했나 한번 볼까요? 10년물 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4.4790 플러스 3.13까지.
자, 보십시오, 여러분. 금리가 급등했는데도 시장이 간다. 특히 나스닥이 간다. 굉장히 강한 상승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소식은 채권 시장에게는 악재로 다가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저희가 또 오늘 올려드릴 영상 중에 채권 주식, 여러분들 아직도 많이 물려가고 계시는 TLT, 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TMF, 더 심각하죠. 결국 AI가 그은 전고점,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TMF나 TLT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의 선전이 이 채권 주식에 불똥이 튀길지는 사실 아무도 몰랐죠. 일단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금 치솟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이 거의 패닉에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한마디, 트럼프 참모들이 되게 걱정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민주당의 후보 교체, 즉 바이든이 중도 사퇴하고 다른 후보로 교체될까 봐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나와야지 비교적 이기기 쉬운 상대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 나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자, 오늘 시장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자, IMSM이 발표한 6월 제조업 PMI가 48.5를 기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50 미치면 수축을 가르치잖아요. 지난 5월에 제조업 PMI가 48.7을 가르쳤는데 이것도 이 48.7에서도 0.2가 모자른 거거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확장이죠. 그 다음에 이하면은 위축을 가르치는데 제조업 PMI는 5월에도 0.50을 하회하며 업황의 위축을 시사했는데 6월에도 위축의 정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을 이어간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에 주요 주가 지수는 순간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때 낙폭을 마이너스 0.4까지 벌렸고요. 제조업 PMI가 부진했음에도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며 상승폭을 확대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약해진 때문이었는데 기술주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매력도가 통상 낮아지게 돼 있죠. 하지만 5월로 접어들면서 주가 지수는 낙폭을 회복했고요.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채권의 시장과 별개로 기업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결과인데요.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의 유리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보다는 낙관론에 일단 더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AI는 또 다른 일시적인 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는 수많은 IB들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기업의 생산성을 다시금 점화하고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근데 꼭 이것만은 아니고요. 그렇게 보기에는 일단은 분위기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죠. 자, 네이버 웹툰 지난주에 상장했잖아요. 3일 만에 오늘 5%대 급락을 했네요. 일단 공모가 21분은 사수를 했는데 그닥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자,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된다라면서 신중론의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유럽 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섣불리 못 내리는 이유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쳐올리면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차라리 지금 욕먹고 왜 안 내려 하는 거를 버티고 있는 것이 낫지, 이번에 잘못 올렸다가 쳐올리면 그거 잡기 더 힘들어지거든요. 겨우겨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안 내려가고 있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지금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월가의 굉장히 저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모하메드 엘리언이라는 사람인데 케임브리지대 학장이죠. 연준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면서 또 지원하고 나섰고요. 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참말로. 자, 엔비디아는 이런 가운데 프랑스에서 반독점 혐의가 기소될 듯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프가 아니라
페코가 아니라 추이를 샀다고 합니다. 누가요? 저 하품하는 고양이 키리가. 근데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어디서? 멤버십 영상에서. 자, 하품하는 고양이가 사게 되면 쇼 준비해라. 오늘도 어김없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중국판 엔비디아의 몰락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중국 반도체 기업 중에 발음하기도 힘드네. 쭈가 아니라 꿔짱과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이거든요. AI 열풍, 뭐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막 희망 조각으로 희망이래. 뭐 막 해서 막 시진핑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막 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상장 폐지됐습니다. 대박이죠. 1년 동안 얘가 몇 프로 올랐냐면 700%. 근데 알고 봤더니 실적 부풀리기 혐의가 적발이 돼서요. 시총의 97%가 증발이 됐고 결국은 상폐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국 주식은 얘는 물론 깡꽁 얘는 미국 주식에 상장돼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들은 믿을 수가 없네.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자, 뉴욕 증시가 하반기 첫 거래일 오늘이죠. 3대 지수의 동반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상반기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돌파했던 점 시장이 여전한 것으로 감지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하지만 국제 시장은 여전히 불난집. 일단 중국의 AI 기업들이 자유를 찾아 싱가포르로 둥지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옮기겠네. 자,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다시금 굉장히 유력한, 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트럼프가 이렇게 선전하면 그 불똥이 채권 시장 쪽으로 튈지 모르셨죠? 그쵸? 사실 그거를 아는 게 실력인데 뉴스들은 그런 거 전해주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뭐 저희 A반 챔피언에서조차도 저한테 팀장님 저희 TMF, TLT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기다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악재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력하게 됐을 때 과연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했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주식 시장이 아니라 채권 시장이다. 채권 시장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 시장은 정말 좀 위험 자산의 투자가 강한 반면에 채권 시장은 정말 안전빵으로 가는 곳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 이벤트와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채권 시장을 보는 게 참 좋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테슬라의 4시간 봉 차트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저희 멤버십 영상인데 3주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날짜 나오죠. 6월 10일 사냥 최종 리스트에 중소형주의 테슬라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십니까? 6월 10일 날 제가 테슬라 강력 추천을 했거든요. 이날 이후로 사실은 테슬라를 계속 추천했어요. 계속. 자, 6월 10일이 어딘지 아시죠? 이날입니다, 여러분. 이날 보이십니까? 최저점. 이때 저희 방송을 듣고 멤버십 방송 듣고 사신 분 오늘까지 수익률 26%. 친절하게 매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미즈노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되는지 다시금 아시겠죠. 팀장님 무슨 광고를 저렇게 기사처럼 해. 아유, 한두 번 하나. 자, 짧잖아요. 자, 탐리가 비트코인은 하반기 여전히 상승한다라고 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15만 달러 갈 거다. 탐리 만약 안 가기만 해. 네, 너 찾아간다. 아무튼 팀장님 왜 그러세요? 비트코인을 연말에 10만 불은 당연히 넘지. 15만 불 넘는다와 5만 불 밑으로 꺼진다. 두 견해가 있었는데 저는 후자 견해거든요. 아니, 갈 수는 있지만 중간에 한 번 5만 불은 깬다. 중간에 한번 이번에 좀 아슬아슬했잖아요. 6만 불 막 이렇게 막 그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보잉에 대해서 사기 혐의 형사 기소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불란서 프랑스가 극우 저지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자 증시가 유로화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상승 베팅에만 6억 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참 이거 서학개미들
근데 이렇게 한 주식에 몰빵하는 거 되게 안 좋은데. 자, 중국의 TSMC 티커는 TSM입니다. TSMC가 내년 설비 투자로 50조 원을 확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이어 메타도 디지털 시장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안달. 그렇죠?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바이든 물가보다 더 올라버린 게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바로 메디케어 처방약 64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약값을 낮춘다. 왜냐하면 안 낮추면 안 되거든. 지금 정부에서 옥죄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바이든 후보가 교체가 될까요? 그 키는 미안하게도 바이든 아내에게 달려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아내 질 바이든은 결정적일 때 남편의 결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여성이었는데 일단은 한 번 토론 갖고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토론이 빨리 났으면 좋겠네. 두 번째 토론이 때도 만약에 바이든이 말아먹으면 그때는 이제 조용히 내려가셔야지. 그렇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노욕도 참 보기 흉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욕도 바이든이 쓰러지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새로운 광고로 교체론을 일축하고 있는데 일어나는 것은 바이든이 아니라 지금 무너져가는 미국이죠. 그렇죠? 본인이 죽고 미국이 살면 그거 선택하셔야지. 여러분 요즘 난기류 때문에 굉장히 비행기 탈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구 환경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우루과이행의 스페인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무려 승객이 30명이 부상됐다는데 제가 이 영상을 좀 봤거든요. 난기류를 만나니까 비행기가 막 와라와라 위아래로 막 수직 낙하에 올라가 하다 보니까 그 안전벨트를 매도 이 비행기 천장에도 많이 다치고 사망자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으셨겠죠?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이야 참 되는 놈은 된다더니. 그래서 오늘 DJT 종목을 보면은 와 거의 뭐 오늘 업앤다운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좀 손 들어줬다고 하니까는 막 보세요. 보이시죠? 1분봉 보세요. 쫙 올랐다가 또 쫙 내렸다가 또 지금은 이제 2분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어떤 종목을 투자하거나 트레이딩함에 있어서는 종목이 갖고 있는 DNA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른쪽에 아까 광고 드렸던 대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그 가입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최소 여러분 우주여행 이상 가입하셔야지만 또 최근에는 저희 VIP 멤버십에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제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의 투자가 바른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